안녕하세요. 어떠신가요, 여러분? 이제 투자이론까지 들어왔는데, 투자이론 정도를 공부하면은 이제 부동산학개론은요, 상당히 정리가 되었다라고 일단 생각하셔도 됩니다. 투자이론은 많이들 어려워하시는데요, 사실은 굉장히 재밌는 부분이에요. 자, 그러면 첫 번째 장이죠. 자, 부동산 투자와 투기의 차이가 뭐냐? 시험에서는 굉장히 낮은 출제 빈도를 가지고 있죠. 자, 그래서 그렇지만 이제 나오는 부분이 좀 있으니까 딱 그것만 정리하면 자, 이 부동산 투자와 투기의 차이에서 즉 선 쪽에서는 투자의 장점이 시험에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 정도 딱 정리하시면 돼요. 투자의 장점, 특히 이제 용어를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되는데 장점에는 대략 제가 지금 한 4개 정도 정리했죠. 그 다음에 투자의 단점은 딱 하나만 기억하셔도 됩니다. 그러면 자, 투기 같은 경우는 뭘 정리해야 되느냐? 우리 정부가 투기를 굉장히 싫어하죠. 이유는 투기라는 게 수많은 단점이 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투기는 단점 쪽으로 좀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제 설명 들어보면 여러분 많이 들었던 이야기가 나올 텐데, 여러분 우리가 부동산 정책에서요, 부동산 문제 할 때 많이 했던 이야기예요. 소위 경제적 토지 문제, 집가구의 문제죠. 왜 땅값이 올라가는 걸 그렇게 우리 정부가 두려워하느냐? 집가구. 집가구는 여러 가지 폐해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그랬죠. 주로 부동산 투기가 집가를 비정상적으로 밀어올리거든요. 그러니까 투기의 단점이나 집가 고의 문제점이나 똑같습니다. 내용을. 설명하는 순서만 조금 다를 뿐이지 같은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이 단점은 좀 정리가 되셔야 된다. 그래서 요거는 시험에서 한 N7번 정도 나왔던 부분이에요. 투기의 장점 필요 없죠. 자, 그래서 하나씩 설명드려 보면, 자, 부동산 투자는요, 장점은 지렛대 효과를 향수할 수 있다. 조금 이따 여기서 말씀드리겠는데, 지렛대 효과는 내 돈 가지고만 부동산을 사기는 어려우니까 타인 자본, 은행 돈을 조금 빌려서 투자하는데, 이렇게 타인 자본을 빌려서 투자할 때 나의 수익률, 소위 자기 자본 수익률이 비약적으로 높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무거운 물건을 들 때 이렇게 지렛대 가지고 제끼잖아요. 그러면 쉽게 움직일 수 있는데 그와 똑같은 원리예요. 투자의 목적은 돈 버는 건데 돈을 벌기 위해서 남의 돈을 도구로 사용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걸 지렛대 효과를 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절세 효과인데 부동산이 주식에 비해서는 다소 절세가 되는 상품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컨대 주식에서는 거래 비용도 없고 운영 과정에서 비용이 안 들어가니까요. 비용을 신고할 게 없어요. 그러니까 수익 100%가 결국 순이익이죠. 그런데 부동산은 여러 가지 비용을 신고할 수 있죠. 감가상각비라든가 아니면 영업경비, 운영경비라든가 거래 비용도 또 커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비용을 많이 신고하게 되고 그러므로 상대적으로 순이익이 적어지니까 세금을 좀 덜 내게 된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 구매력 보호라는 건데 소위 인플레 해지라는 거죠. 그래서 부동산은 인플레에 강한 자산이에요. 우리가 경기 변동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인플레는 지속적인 물가의 상승이죠. 즉 물건들의 가격이 올라가는 거잖아요. 반면에 문제가 되는 건 화폐 가치가 떨어지는 문제가 있었죠. 그런데 부동산도 물건이에요. 그러니까 인플레가 발생하면 부동산은 물건이니까 가격이 올라가고 즉 재산 가치가 늘어나죠. 돈으로 가지고 있을 때보다는 유리한데 더 웃기는 거는 인플레 때는 특히 금 또는 부동산에 대한 투기 수요가 많아져요. 그러니까 물가가 3% 올라갈 때 부동산의 가격은 6%, 9% 이렇게 훨씬 많이 올라가죠. 바로 인플레가 발생했을 때 돈으로 예금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은 큰 손해를 보는데 부동산을 가지고 있으면은 상대적으로 재산을 늘릴 수도 있지요. 그래서 인플레 위험에서 잘 빠져나간다, 방어한다. 그래서
영어로 인플레 헤지라고 하고요. 우리말로는 구매력 보호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는 무조건 기억하셔야 돼요. 영어. 자주 쓰는 용어니까. 다음에 이제 사업 이윤의 획득인데, 부동산은 여러 가지 사업 이윤을 획득할 수도 있다. 그래서 우리가 투자이론 뒤쪽에서 나오지만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임대료 같은 영업이익 또는 운영이익이라는 게 있고요. 운영소득. 그런가 하면은 팔아먹었을 때 차익이 발생하기도 하죠. 시세 차익. 그래서 그런 걸 지분복귀액이라고도 하는데 이런 것들이 발생한다라는 건 대단히 훌륭한 거죠. 자, 그런데 부동산도 당연히 단점이 있죠. 부동산은 치명적인 단점이 하나 있는데 주식이나 채권에 비해서는 환금성이 떨어진다. 이건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모르는 단어가 나올 때는 분석한다 그랬죠 제가. 그래서 하나씩 쪼개봐요. 바꾼다는 이야기죠. 금, 돈으로. 그러니까 부동산은 막상 내가 돈이 필요해서 급해서 돈으로 바꾸려고 할 때는 잘 안 팔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느냐, 금매로 싸게 내놔야 되잖아요. 그런 문제가 있다. 주식이야 뭐 원할 때 언제든 팔 수 있는데 그런 걸 환금성의 문제라고 합니다. 물론 부동산 투자도 여러 가지 위험이 있고요. 거래 비용 등이 많고 규제도 많죠. 그렇지만 이거보다 훨씬 중요한 거는 뭐냐? 환금성의 문제이다. 자, 그럼 두 번째로 부동산 투기의 문제가 뭐냐 그 얘기예요. 여러분 부동산 투기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우리 정부가 굉장히 규제를 많이 하는 부분이죠. 이유가 뭐냐? 장점보다는 단점이 두드러지니까. 그래서 물론 투기도 장점이 있을 겁니다. 투기를 통해서 부동산의 공급이 증가하면 주택 공급이 늘어날 것이고, 그래서 주택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되기도 하겠지요. 그렇지만 그렇게 주택 공급이 필요하다면 계획적 공급을 하는 게 낫겠죠. 투기라는 게 대단히 비계획적인 공급인데, 그러니까 이거는 크게 신경 쓰지 마시고요. 투기라는 게 왜 단점이 생기냐가 중요한데, 투기를 통해서 땅값이 많이 올라간다 그랬죠. 집가가 올라가면 개인의 입장에서는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땅을 많이 가지면 부자가 되겠죠. 그런데 상대적으로 땅이 없는, 부동산이 없는 사람들은 박탈감을 느낄 거예요. 그래서 소득 격차가 심해지고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심해진다라는 문제가 있다는 거죠. 다음에 여러분 그 기업의 입장에서는 공장을 지으려면 땅이 필요한데 땅값이 너무 올라가요. 이렇게 땅값이 올라가면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공장 지으려고 땅 살려고 했더니 돈이 모자라. 그러니까 신규 투자가 어렵겠죠. 다음에 두 번째로는 공장을 지었다 하더라도, 신규 투자했다 하더라도 공장 지을 때 500억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제품의 원가에 영향을 주겠죠. 그래서 다른 나라는 공장 용지를 공짜로 줘버리는데 우리나라는 이와 같이 공장 지을 때 돈이 많이 들어간단 말이죠. 그래서 원가가 올라가고, 원가가 올라가면 당연히 수출 안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문제가 있다. 그런 이야기죠. 자, 다음으로 여러분 국가 입장, 정부 입장에서 말이죠. 공익사업이 뭐겠어요? 자, 한 개씩 분석해 볼까요? 공공의 이익을 위한 사업이죠. 이런 공익사업을 하려고 했더니 땅값이 너무 비싸 올라가가지고, 그러면은 예산이 부족해서 공익사업이 지연될 수 있겠죠. 또 하나, 사회 전체적으로는요. 아니 뭐 내가 아무리 열심히 일해봐야 연봉 5천인데 옆집 아저씨 봤더니 부동산 투기 잘해가지고 10억 벌었다 그러더라. 그러면은 일하고 싶은 생각이 별로 없죠. 어떻게 옆집 아저씨한테 노하우를 좀 배워볼까 뭐 이런 생각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결국 투기는 근로의욕을 상실시킨다 라는 문제점도 심각하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원인으로 인해서 정부는 투기를 막으려고 하는 거죠. 그럼 이제 투자와 투기의 비교라는 거는 여러분 시험에서는 큰 의미가 없어서 주로 이제 뭘 가지고 보시면 되느냐, 딱 요거 하나 보시면 되는데 사실은 요거죠.
이용관리 의사가 있느냐 없느냐 요것만 보시면 되는 겁니다. 현실적으로 솔직히 말하면 투자와 투기를 구별하는 건 거의 불가능하죠. 누구나 내가 하는 거는 투자라고 하지 투기라고 이야기를 안 하겠죠. 기분 나쁘니까. 그런데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그 사람을 보고 모두가 투기한다 그러지. 이 사람은 건실한 투자를 하는 거야. 뭐 이렇게는 이야기 안 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 투자와 투기는 사실은 이론적으로는 이와 같이 구분할 수 있지만 제가 지금 자료로 제시했잖아요. 실제로는 거의 구별이 안 된다는 문제가 있는데 우리가 그렇다 하더라도 이론적으로 구별한다면 이 부동산 투자라는 거는 이제 보통 3단계를 거쳐요. 취득하고 뭘 사야죠. 일정 기간은 임대도 하고 운영을 해야 되겠죠. 뭐 상업적 활동 장사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처분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렇게 3단계를 거치는데요. 투기라는 거는 운영 과정이 없어요. 다시 말해서 단기간에 시세 차익을 주로 노리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투기는 비정상적으로 짧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적극적으로 이용 관리할 의사, 운영 과정이 있다. 그러면 일단 투자로 보는 것이고 아니다. 나는 땅을 샀다가 올라가면 6개월 뒤에 바로 처분하겠다. 이거는 땅을 임대한 적이 없죠. 이용 관리한 적이 없잖아요. 이런 걸 투기라고 한다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요 정도를 보시고요. 다음 강의에서는 어렵습니다. 이 투자 지렛대 효과에 대한 이야기인데 요거는 상당히 까다로워요. 그래서 이걸 한번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어쨌든 조금 이제 어려워지기 시작하는데 아직은 뭐 시작이니까 너무 긴장하지 마시고요.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강의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